안녕하세요. 밀리카입니다. 미니멀 라이프에 있어 물건 비우기는 중요한 수단이라 여깁니다. 비움은 이벤트가 아닌 미니멀 라이프를 하며 늘 함께할 존재일 겁니다. 제 경우에도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을 때보다 비워지는 양이 줄어들었을 뿐 지금도 비워야 되는 물건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제가 그동안 물건을 비우면서 얻은 소소한 5가지 기준을 나열해 봅니다. 비움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할 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해 시작이 어려운 분들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물건 품목으로 비우기입니다. 옷, 주방 살림, 신발, 화장품, 문구류 등 물건을 종류별로 나눕니다. 그중 특정 품목을 비우는 것으로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다음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모든 물건이 과부하는 아니신 분, 예를 들어 다른 물건은 괜찮은데 옷만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하다면 특정 물건 분야만 공략해도 될 것입니다. 나 홀로 1인 가구가 아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고로 내 물건이 아닌 공유로 쓰는 물건은 미니멀을 하고 싶지만 쉽게 비우기는 어렵다. 일단 나만 쓰는 물건 비우기만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특정 품목만 정해서 비우기의 장점으로는 스스로가 그동안 어떤 물건에 과도하게 집착했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제 경우엔 품목별 비움을 통해 화장품이 정말 많았었다 느꼈답니다. 사놓고 다 안 쓴 화장품이 너무 많은데도 새로운 걸 계속 사서 쟁여만 놓고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화장품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둔하게 모르고 살았던 것도 자각했답니다. 요즘엔 맨투맨 티셔츠를 몇 벌 비웠습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티셔츠를 비우기의 품목으로 정해서 비운 결과입니다. 이렇게 품목별 물건 비우기를 하면 이후에 그렇게 비운 물건을 또 습관처럼 사려고 할 때 절제하게 되고 고심하는 자세가 생깁니다. 만약 모든 물건이 다 과부하라고 해도 우선적으로 비움이 절실한 품목부터 순서를 정해 실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물건을 다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포기하기도 쉽답니다. 그럴 땐 첫 번째는 화장품, 그 다음 문구류, 이후에는 옷, 이렇게 차근차근 품목별 공략 대상을 정하면 비우기 진입 장벽이 조금은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공간별로 비우기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특히 많은 도움을 받은 비우기 방법입니다. 집안 전체가 물건으로 잠식되어 있다면 품목별로 공략하기보다는 공간을 기준으로 마치 타협 없이 전진하겠다는 용기로 비워봅니다. 이때 계획을 지나치게 거창하게 잡거나 오늘은 안방, 내일은 거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크게 하면 힘이 들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공간부터 세밀하게 비워봅니다. 일단은 서랍 한 칸 이런 식으로요. 고작 서랍 한 칸 하며 우습게 생각한 게 놀라울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 비워야 될 물건이 화수분처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정리정돈에 대한 성취감이 없던 사람에게는 이 방법은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랍 한 칸이라도 미니멀 라이프로 재탄생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비우기를 하지 않은 공간과 대비되어 비우기가 마무리된 장소가 주는 쾌적함이
시각적으로 극대화되어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계획을 매우 세분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주방 서랍이 여러 개라면 오늘은 윗칸, 다음 날은 중간칸,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비우면 마치 기초를 잡아나가는 것처럼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데 탄탄한 골격이 되어줍니다. 이때 조심할 건 이 공간에서 비워야 할 것을 임시로 다른 공간으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비울지 아닐지는 무조건 해당 공간에서 단판을 짓습니다. 어정쩡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일단 다른 공간으로 옮기면 처음엔 비운 것처럼 말끔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물건을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잠시 옮긴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은 해소가 안 된 게 됩니다. 그 공간에서 필요 없다 느껴지는 것들은 비우는 대상에 가까운 것이기에 남은 미련을 정리하지 못해 일단은 다른 데 놔보고 나중에 결정하자 라는 이상한 합리화를 시키면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비우기가 아니라 그저 단발적인 청소가 될 뿐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으로 비우기입니다. 감정을 기준으로 비운다는 건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라 해도 불쾌한 기억이 남아있거나 아무리 빛나는 추억의 산물이라 해도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하는 교만한 마음이 더 크게 들고 지금의 현실은 초라하다 여겨져 계속 우울하게 만드는 감정이 드는 물건이라면 저는 비웠답니다. 물건에 담긴 감정과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는 물건이라 해도 본인 마음에 어딘가 불편하고 취향이 아니면 비우는 게 좋다 느낍니다. 나눔이나 기증 같은 좋은 방법의 비우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스스로의 감정이 부담스럽고 거부하는 것을 억지로 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유익한 낭비도 필요한 법이라 느끼는데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타인의 눈에 혹여 비우기가 낭비로 오해받을지라도 제 감정이 최우선이 되어 비움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주 유익한 낭비라 여겨졌습니다. 단, 좋지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킨 물건을 비웠다면 이후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인식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취향이 아닌 마음 한구석 부담스러웠던 그릇 세트를 기부로 비웠습니다. 이후에 그릇 세트를 무턱대고 다시 사는 일만큼은 아직까진 없답니다. 감정으로 물건 비우기의 장점은 감정을 기준으로 물건을 관찰하다 보면 거기에 투영된 스스로는 아는 불안감이나 결핍이 보입니다. 남들에게 혹여 초라하게 보일까 싶어 비싼 물건을 무리해서 샀던 것, 누군가에게 거절하는 게 서툴러서 필요 없는데도 구입하게 되었던 물건들을 보며 앞으로는 감정에만 휘둘리며 물건을 생각 없이 구매하지 않아야겠다는 건강한 다짐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선한 목적으로 비우기입니다. 선한 목적이라고 해봤자 거창한 건 아닙니다. 집안에 방치되었던 외국 동전을 편의점에 있는 유니세프 동전 모금함에 비우거나 오켄이나 아름다운 가게 같은 기증처에 물건을 보냅니다. 기부할 땐 물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춥니다. 가능하면 상태가 좋은 것, 최선을 다해 양호한 컨디션으로 만들어 기부합니다. 옷은 반드시 깨끗하게 세탁하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아울러 못난 주인 만나 재구실 못하고 보내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지닙니다. 선한 목적의 비우기는 비움에 있어 혹여 동반되는 죄책감은 덜어내주고 오히려 선순함의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멀쩡한 걸 비우는 게 혹여 나쁜 건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며 방황했던 마음이 기부와 나눔으로 흔쾌히 비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안 쓰는 물건이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물건으로 쓰임 받게 되는 비우기는 미니멀 라이프를 하길 잘했다는 보람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가치로 비우기입니다. 물건을 비울 때 흔히 드는 걸림돌이 이걸 얼마 주고 샀는데 하는 금전적 손실입니다. 그럴 경우 그나마 금전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은 중고거래였습니다. 특이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고는 가격이 하락되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입니다. 중고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처음엔 중고거래가 어렵게만 느껴지고 막상 하려니 귀찮기도 했던 게 솔직한 속내였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도 제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산들 중고를 비우면 어이가 없을 정도의 가격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그마저도 어쩔 때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추후에는 구매가 매우 신중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안에 방치되어 있던 물건을 중고거래로 팔면 돈이라는 자산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우기의 장점은 물건을 살 때 신중해야 함을 느낍니다. 구매는 쉽지만 환불이나 교환은 어렵습니다. 신상은 비싸지만 사는 순간 대부분의 물건은 중고가 되면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살 때는 구매자로서 대접을 받지만 중고 물건으로 거래하려고 하면 마냥 쉽지 않은 현실도 깨닫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물건을 살 때 여러 번 고심하게 됩니다. 잘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쉽게 비우지 않기 위해 오래오래 잘 쓸 물건과 좋은 인연을 맺는 겁니다. 아울러 제가 판매한 물건이 중고이긴 하지만 상태가 새 것과 다름없는 것도 많았기에 저도 중고 거래를 하며 무조건 근사하게 전시된 신상만 구입하던 습관에서 중고 거래로 물건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눈을 뜹니다. 이상이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비움의 기준이 되어준 5가지 방법입니다. 사실 나열해 놓고 보면 별것 아니지만 가계부를 쓰는 것이 경제 관리에 도움이 되듯 비우기 기준도 글로 정리해 보면 사뭇 명확해 보입니다. 물론 기준이 있다고 그 기준에 맞춰 100%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감정은 비워야 한다 느껴도 손은 물건에 대한 미련을 못 피워서 부여잡고 있을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기준이 전혀 없는 것과 이렇게라도 있는 건 확연하게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비움의 기준이 있다면 잘 비우는 성취감이 쌓여가고 경험이 채워지기에 과거엔 어디서부터 비워야 할지 막막하고 시작도 못했다면 지금은 비움이 필요해진다 느껴지면 어떤 방법이 유용한지 알기에 주저함이 줄어듭니다. 품목, 공간, 감정, 선한 목적, 금전 이 5가지로 비움의 기준이 된 이후에 체험도 이 5가지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품목별로 이 물건이 구매가 필요한 건지, 겹치는 물건은 없는지, 수납할 공간은 충분한지, 내 얄팍한 감정으로 충동 구매하는 건지, 물건을 사용하고 나중에 나눔과 기부로 가능한 건지, 제 경제적 상황에 무리가 없는 건지, 이렇게 요모조모 고려하다 보면 물건도 이전보다 신중하게 고르게 되고 구매를 실패할 확률도 적어집니다. 앞으로 저만의 비우기 기준은 수정도 될 수 있고 추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늘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함에 있어 비우기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평생
평생 함께할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말입니다. 미니멀 라이프에 있어 물건 비우기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 담긴 비우기의 5가지 기준이 정답은 되지 못할 겁니다. 각자에게 맞는 비우기 방법은 모두 다를 테니까요. 다만 비우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에서 지금 당장 책상 서랍을 열어 비울 게 있나 찾아봐야겠다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작은 동기부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의 비우기에 응원을 보내드립니다.